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 분만 메일로 소통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소통을 위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초창기부터 수개월 전부터 계속 보아 오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보시거나 마지막 내용만 보시거나 하다 보니 원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개인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꾸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 자체는 뇌승마비 아동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가치 있게 의논하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기물 판매에 대한 부분만, 특히 누가 보더라도 진품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본인은 진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진품임을, 또 가치가 높았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주변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소장가들이 또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 취지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해드린다라고 하는데도 본인에게 피해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의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이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구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좋아요 눌리지도 않아도 되고, 뭐 제가 강요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먼저 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려가 아닌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서로의 소통에 좀 섭섭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서운한 감 내지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진실된 사람들만 좀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료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기부 의사를 하고 지금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만 소통하는 게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뇌승마비 아동들을 운동 재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달 월급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제 임금과 또 제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로 투입하고 있는 금액, 전체 금액을 예상을 한다면 약 1억 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과 같죠.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고아 뇌승마비나 아니면 한부모, 또 두부모, 양부모를 가지고 있는 뇌승마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면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취지에 대해서 자꾸 좋지 않은 시각으로 자꾸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거나 또 주변에다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제가 무료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취지에 맞게 이야기하고 또 동의를 하고 저와 소통하시는 분에게 서로 소통을 하고 강요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서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 앞으로 상황에 대한 부분, 제가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소리까지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좋지 않은 소리까지 들으려면 처음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을 영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취지로 만들지만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일명 수업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업료를 덜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제공해 드리는 것도 또한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고아 내성마비 애들이나 내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것과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많은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초보자나 입문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또 경고를 드리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유물들이라든지 기물들, 골동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해드리는 것도 하루 일찍 시작한 저희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소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상대가 누군지 또 닉네임을 주로 쓰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또 사실 그 댓글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저와 상관없이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또 섭섭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어 기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까지 제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툴러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서툴지만 준비한 영상들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 취지에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직접 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기물이 있는 곳을 뭐 강원도든 수도권이든 뭐 섬이든 제주도든 어느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충분히 받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애들에게 또 이 운영을 하는 이 기관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도 또한 향후 자론으로 가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입장에서도 무거운 마음으로서 향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상황이 같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전부 다 상하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나라부터 민국 때까지에 대한 부분, 또 이 상하이에 있는 기물들은 약 6,000년의 기간 동안 지금 현재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 중에 시기별로 특징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오늘 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자기가 어느 시대 것이냐, 그리고 이런 도자기의 유약은 어떤 것을 쓰는 것이냐 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차근차근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자라면 청자가 왜 푸른색이 아니고 누런 색깔이지, 아니면 노란 색깔 가까운 쪽으로 가지, 또 푸른 색깔의 청자가 왜 이런 색깔을 띠지, 그때 당시에 태토나 불, 산화되든지 환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어느 시대 때 나온 것인지 또 어떤 도자기인지는 솔직히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동기 쪽입니다. 청동기 쪽에 동이니까 녹이 푸른색으로 띄어 있죠. 그런데 문양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든 유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양에 대한 특성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박물관 관계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문양에 대한 가장자리 선들을 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아랍 쪽에 있는 기물을 도자기로 만든 유형이네 라는 것을 또 인지하시는 분들은 인지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료를 보게 되면 이 소마리청으로 대가 있을 수가 높네. 왜냐하면 수직으로 하류가 일어나고 있고 훈상 현상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네 라는 것만 또 체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현재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설명되어진 것을 부분 사진으로 발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물은 상나라 겁니다. 기원전 1500년 정도 전에 상나라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4,000년 정도가 4,000년 전의 기물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때가 많이 묻었죠.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는 기물이 오늘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 깨끗하다, 5,000년 정도 4,000년 정도이 지난 것이 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하 궁전에 있었다, 보관이 잘 돼 있어서 때가 없다, 그래서 깨끗하다 등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기 기물이면 자기 기물에 대한 부분들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면 아무리 깨끗하게 보존한다 하더라도 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낡음에 대한 부분, 또 공기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환경이 4,000년, 5,000년 동안 계속 깨끗하게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꾸로 본다면 걸륭 시대의 기물인데 구연부부터 바닥까지 똑같이 다 세월감이 아주 지금과 같은 것보다 더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나라 이제 후기에 일어나는 기형들입니다. 이것도 상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상나라입니다. 용기죠.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기 같습니다. 연기가 뿌옇게 나는 거지 아니면은 요게 이 영역이 지금 가마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쨌든 사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작들이 있고요. 5번 밑에 보면 장작들이 있고 요가 있고 요실을 지나고 굴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장작을 피우고 위에 굴뚝이 나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배치도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서 장작을 불을 때우고 요실이 고분이 있죠. 그 다음에 문 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지금 이제 연기가 납니다. 아래쪽에 불을 때우고 그 열기가 위쪽으로 경사져서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 연기로 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의 구조적인 일반적인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의 구조가 능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져서 올라가죠. 불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의 경사진 각도로 통해서 열기가 가고 굴뚝으로 놓을 때 그 경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장에 도자기를 넣고 굽는 요실에 대한 길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길게 또 내부 상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열 효율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종류의 도자기를 어떤 온도에서 했을 때 가장 좋은가에 따라서 이런 가마트 요장의 형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태토를 보시고 그리고 이람 상나라 때의 이 기물 자체의 문양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격자로 있는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등등 해서 무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나라 초기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나 아니면은 그런 기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물이 발굴이 되면 박물관에 있는 분들, 연구관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고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가 다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거는 당나라 때 거 기물이다. 그리고 기물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당나라 것이고요. 또 당나라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나라 하면 당삼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나라에 대한 부분 보면 화이트, 옐로우 이런 색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린이나 블루 또는 블랙 해서 당삼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체라고 해서 주요 색깔이 세 가지라는 말도 있지만 꼭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색깔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당나라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삼체 이것이 아주 유명한데 얼굴을 보시면 말을 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의 얼굴 입술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다 그죠. 그리고 얼굴에 보면 노화 산화된 정도가 보입니다. 만약에 자꾸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얼굴을 본다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처리가 되어져 있다. 눈썹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대한 색깔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당삼체가 당나라 때 특징적인 도자기였다. 말에 대한 꼬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런 꼬리의 형태로 갔었다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곳에서 이런 곳까지에 대한 이런 이동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꼭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당나라 때.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로 당나라에서 당삼체로 내려오면 송나라에서는 5대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요라든지 관요라든지 가요라든지 정요라든지 균요 이것을 이제 5대요로서 이제 아주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이 가요라는 것은
1930년대에 중국에서 고궁박물관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고, 그것을 확인하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구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물을 처음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요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에 대한 출처, 가요가 어느 시대에 언제 만들어지고 요장이 어디인가를 다 알아보지만 아직까지 미스터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가요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남송 때의 가요입니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요에 대한 부분, 또 여유도 마찬가지야. 특히 가요는 색상에 대한 부분, 무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등급,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가요고, 가요는 크게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다. 금사철선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줄에서 또 사이에 갈라져서 들어가는, 또 이걸 만들어지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현대 과학적으로 풀어나가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소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자들은, 특히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컬러에 대한 부분, 색깔에 대한 부분, 또 고문서의 가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설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좋고 등급이 좋고 어떤 것들은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헌을 찾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분석하고, 유학 처리에 대한 부분, 또 그 과학 감정, 첨단 뭐 매덕에서 몇십억짜리 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또 유학 처리라든지 분석도 하고, 또 눈으로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분석해가고 연구를 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에서 원대로 내려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원청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원청화입니다. 왜냐하면 송대 오대오에 대한 부분을 구하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도 10만원, 5만원에 송대 것이라고 팔고 있지만 그건 누가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또 쏟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원청화에 대한, 대표적인 원청화에 대한 소마리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형, 태토 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나라의 원청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늘 이 부분은 일반적인 기본 관인데 위에 5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파도문에, 그 다음에 전지연화문, 그 다음에 중간에 배체 몸통이라고 그러죠. 전지 모란문, 당초문, 연판문, 이 5단으로 주로 일어났고, 이게 또 이 청화장이, 청화백자의 청화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홍에도 이 문양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원나라 때 유리홍가, 그리고 이 청화자기에 대한 문양에 대한 패턴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은 영락과 선덕대의 기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내려오면 영선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영락대, 선덕대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문양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문양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선덕대의 최초로 이제 들어왔던 겁니다. 영선자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양에 대한 부분이고, 안에 파도문은 이런 형태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촛대에 대한 부분이죠. 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14세기, 그러니까 얼리 14세기니까 1300년대 초에 원나라죠. 그래서 이 양식은 서아시아 쪽에서 이 청동이 있던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도자기로 이제 원나라 때 만들어지고, 또 원나라에서 또 영선자기로 가는데, 이걸 주로 만든 것은 원나라가 아니고 선덕 때 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교류는 그 당시에 원나라하고 했지만 이 양식으로 이제 보편화된 것은 위에 보면 선덕대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청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도자기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쓰던 양식인데, 이걸 지금 여기 왼쪽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집트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의 양식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리아 또는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주로 사용하던 이 기형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건 이라크가 되어 있죠. 이라크에서 만들어졌던 이 기형을 청아자기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선덕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른쪽 중국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요게 베트남 다낭 쪽에 거쳐서 지금 이래 내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아시아를 통하고 또 유럽 쪽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에 이렇게 전수가 되고 수출도 되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나라 때 것이고요. 그래서 출토가 되어져 있는 요장의 출토부에 된 도자기라든지 그런 유물들을 이 박물관에 있는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흑태질이라든지 이 도자기를 만든 소재, 유약 등등 기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계속 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양에 대한 부분, 색상에 대한 부분, 또 굽에 대한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 온도에 대한 부분, 어느 요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등을 또 학습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기계들을 사용하고, 그 기계들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현대까지, 근대까지 계속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 두 번째 칸을 보이면 Date and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 11월 26일, 지금 현재 이 사진이 방송으로 나갈 때가 2021년 11월 26일 날 분석하는 것을 찍었으니까 21년 불과 4년 전에 또 지금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선덕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류들은 이제 주사위 놀이, 선덕대는 귀뚜라미 갖고도 많이 싸움을 하고 많이 놀았지만 또 주사위 놀이를 많이 했댔죠. 그래서 주사위로 사용하려면 이제 커야 되지 않습니까? 굴리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주로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때에도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큰 대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명나라 때는 주로 그런 것보다는 용도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어진 것들, 특히 선덕 황제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 특히 주사위 놀이를 사용하던 것들에 대한 부분은 또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대별로 계속 내려갑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옹정 때, 이제 청나라 때 내려오는 거죠. 청나라 옹정 때 주로 이제 양식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강의, 오른쪽 강의 때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쭉 내려오는 거, 이건 주로 이제 걸륭 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이제 범랑체에서 이제 분체로 내려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걸륭입니다. 그래서 걸륭에 대한 부분 보면 그림 자체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걸륭대에 대한 범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체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의 양식, 또 정밀도, 세밀도,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잘 그려졌는지를 보는 것도 진본, 가본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이 걸륭때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면 조금 빨리 돌리면 이렇습니다. 간지고요. 범람 간지입니다. 꽃하고 색상도 한번 보시고요. 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1대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 상하이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안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세밀한지 한번 보십시오. 눈과 입과 눈썹, 수염에 대한 세밀도, 그림 들어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는지를 보십시오. 궁중화가. 그래서 이 당령인데, 이 당령은 지금 현재 태어날 1682년, 1756년 걸륭 때 중반기에 뭐 따지고 보면 전반기죠. 1795년도에 걸륭이 왕위를 내렸으니까 1735년도에서 약 20년 지나고 걸륭 21년째 사망했습니다. 이 당령이 58가지의 유약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걸륭 때 아주 다채로운 색상과 또 유형과 기형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을 만들었던, 또 유약을 58개를 가지고 완성도를 높였던 분이 이분입니다. 물론 옹정 때도 다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유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걸륭 때 유형 좀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걸륭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의 세밀함입니다. 눈썹 한번 보십시오. 눈에 웃는 모습, 표정, 수염, 또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눈썹 보십시오.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라든지 일반인이 그리기에도 힘든, 종이에도 그리기 힘든 것을 도자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아주 예술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 큐레이터 내레이션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물입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동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전자, 지포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또 알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걸륭 때 나왔던 것들이고요. 분치에 대한 부분. 백록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걸륭 황제의 생일 때에 이제 지상을 했던 도자기라고 해서 이제 장수를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사슴 100마리라죠. 실제 100마리는 아니고 주로 한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사이, 뭐 작게는 20마리에서 30마리 사이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또 광서로 또 넘어가서 또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륭 때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싼 것은 60억,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의 특징은 밑에 관지가, 붉은 관지가 있으면은 대부분 방이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백록준에 관련된 도자기에 관지 200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국제 경배가 되었던 관지를 보면 다 청관지입니다. 그래서 붉은 관지가 혹시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참고로 하고, 그러면 붉은 관지가 정말로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각자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루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또 깎아내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청동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내고 검사를 하고 진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유약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다 하는 기계들입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기계를 간단하게 감정을 한다.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겠는가. 그런 감정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우리나라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해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서 우린 진품이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이고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찾는 거죠. 상나라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거는 걸륜급고, 그죠? 이는 모던 현대급입니다. 민국 때 정도 되겠죠. 당나라, 대표적인 게 당나라 때 당삼체, 원나라 때 원청하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청하입니다. 그래서 원청하에 대한 부분이 진보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다 드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조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토법에 파편이 놓으면 최대한 원형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고 전체 만들어진 기형이 어떤 거였다, 양식은 어떤 거였고 크기는 어떤 거였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유출을 하고 문양이 어떤 것이었고 등등 구분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된 것이 있거나 완성되면 사진을 찍어서 또 보존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출토지가 있으면 현재 중국도 이렇게 출토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유물에 대한 부분, 보존성, 또 연구에 대한 것이 아주 법적으로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민국 때 이전에 관련된 유물, 특히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인정을 받은 것들은 해외로 반출할 때는 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좀 더 강화되어 있죠. 워낙 없다 보니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30년 전부터 이제 강화되고 지금은 아주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문화재급이 나온다, 20년 전에 나온다, 그거는 사실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관광을 가서 물건을 20년 전에 가가지고 사가왔다, 또 몇십만 원에 사가왔다, 벌써 그 파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으로 왔다면 그 가격 이하의 것을 사가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한다 하더라도 의구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또 누구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또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 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절단되거나 뭐 산업재해로서 또 목숨을 잃거나 그런 거에 언론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이해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고 소외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영역에 일하는 사람, 특히 저같이 35년 정도 이 일만 하던 사람은 그 가족들이나 그 애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알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애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 또한 공유를 하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저를 만나든지 아니면 기물을 1차 감별을 하든 아니면 의견 조율을 하든 일정 금액을 차라리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난 뒤에 진봉으로 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된다면 모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뇌승마비를 위한 이 기관에다가 운영비에다가 모두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서로가 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받지 않는다 해도 똑같은 우리의 소리나 불신이 있다면
제가 아예 기부를 받고 또 기부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도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주변 분들과의 의견 또 조언을 듣고 다음에 판단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